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어제 뉴욕 매치의 이루스인 로빈슨 카노가 또 금지 약물에 적발이 되면서 162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던 명예가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말았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카노는 통산 2624안타, 334홈런, 타율 3할 3리를 기록 중인 이루수입니다.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현역 최고의 이루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카노는 2018년 전까지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최고의 이루수이자 명예의 전당 헌액이 유력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첫 번째 금지 약물이 적발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금지 약물에 적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카노의 이번 금지 약물 적발은 조금은 신기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 약물, 조금 더 정확하게는 경기력 향상 물질은 복용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돈이나 명예 때문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노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2013 시즌 종료 후 10년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론 약 2,673억 원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은 덕분에 2023년까지 800억 원이 넘는 잔여 연봉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이 끝나면 카노는 만으로 41세가 됩니다. 약을 먹건 뭘 하건 거의 은퇴해야 될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수라면 못해서 욕을 먹건 말건 금지 약물이라는 리스크를 두지 않고 그냥 뛰다가 은퇴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카노는 금지 약물에 이미 한번 적발이 돼서 되찾을 명예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계열의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혈관 계통과 간 또는 신장에 부작용이 있어서 은퇴 후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금지 약물에 걸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도 잃고 출전 정지 기간에는 연봉도 못 받잖아요. 실제로 카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적발되면서 2021년 예정되어 있던 연봉이었던 약 270억 원을 잃었죠. 그리고 금지 약물에 한번 적발되긴 했지만 최근 메이저리그는 금지 약물 복용 선수들의 명예의 전당 입성에 조금씩 관대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대로 조용히 계약 기간만 채우고 은퇴를 했더라면 어쩌면 카노도 은퇴 후 한 10년쯤 뒤에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또 카노는 약물을 복용하다가 적발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카노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자기가 어떤 선수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카노는 2020 시즌 타율 3할 1푼 6리에 10홈런, 30타점에 OPS는 0.896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1차적인 목표 자체는 달성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약물에 적발이 되면서 명예회복은커녕 명예를 더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카노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또 금지 약물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카노가 커리어 내내 금지 약물에 손을 대왔고 적발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주운전에 2번 걸렸으면 최소한 20번은 넘게 음주운전을 한 거다라는 얘기 말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운전을 해왔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걸 본 거는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수십 번을 해도 안 걸려서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걸리더라도 이번엔 운이 없었네, 그동안 수십 번 했는데도 안 걸렸었는데 하면서 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딱 한 번 걸린 거였잖아요. 카노도 마찬가지였겠죠. 거의 커리어 내내 금지 약물을 했는데 한 번 걸린 겁니다. 그것도 처음 걸렸을 때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 아니라 그 약물을 체내에서 빼내는 데 쓰는 프로세바이드라는 약물이 걸렸었죠. 그때 카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먹은 약은 경기력 향상 물질이 아니다. 그냥 널리 쓰이는 이뇨제였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고 먹은 건데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몰랐다. 10년 동안 검사를 받아왔지만 그동안 경기력 향상 물질이 걸린 적이 없지 않느냐.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어쨌든 금지 약물 목록에 있는 걸 먹었으니까 징계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쟁이들이 흔히 쓰는 변명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금지 약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충 떼우고 다음에는 안 걸리겠지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죠. 이번에 카노가 걸린 약물은 스타노졸롤이라는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인데 가장 구하기가 쉽고 가격도 싸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가 적발이 되면 대부분 이 약물입니다. 그런 만큼 걸리기 쉬운 약이기도 하죠. 카노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약물을 썼다 걸렸다는 거는 그냥 카노가 구두쇠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메이저리그 약물 검사를 졸로 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써봤자 안 걸리겠지 한 거죠. 하지만 카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표면적으로는 랜덤 검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표적 수사도 한다는 겁니다. 성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전에 약물에 걸렸던 선수들은 수시로 더 단속을 하죠. 예전에 왜 테임즈가 메이저리그 진출 초반에 잘하니까 맨날 검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오티즈 같은 경우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데도 찾아가서 약물 검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표적 수사를 따로 안 하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금지 약물은 한번 걸리면 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걸리기 쉬운 약물을 먹었으니까 메이저리그 팬들로서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카노가 어떤 선수인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카노는 머리가 순수해서 잡혔지만 조금이라도 잔머리가 있는 선수는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카노에 앞서 2번 걸린 알렉스 로드리게스만 봐도 한 번도 금지 약물 검사를 통해서는 잡힌 적이 없습니다. 2번 다 금지 약물을 공급하는 공급책을 털다가 걸렸죠. 사실 이건 베리 본즈와 로저 클레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책을 털거나 트레이너가 실토를 하지 않으면 이 선수들은 안 잡혔을 거예요. 가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뒤에서 몰래 약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걸리지도 않은 선수를 단지 추측만으로 금지 약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금지 약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